안녕하십니까. 대구 아파트 바닥 신호에 대해서 메일이나 제 책을 구매하시고 대화하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 책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은 있죠.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도 아파트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 1차 요인, 2차 요인부터 해가지고 3차 요인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 책에서도 대구 아파트는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1, 2년 먼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의 오시는 게 그러면 23년 12월 달, 24년 2월 달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죠. 그게 위치마다 조금은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0% 이렇게 있죠. 하락한 아파트가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가격과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제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근데 책을 많은 분들이 좀 구매해 주셔가지고 메인 창에서 좀 이따가 제가 크몽 사이트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내 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좀 많이 구매했으면 이런 생각, 이용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이거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막 오는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소시민들이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있죠. 1차 요인은 이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길래 전세 가격, 미분양, 그리고 정부 정책, 공급량,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심리는 있죠. 이런 전세 가격, 미분양, 정부 정책, 공급량 급등하는 심리 이것에 의해서 심리가 결과다 결과.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이런 대구에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하고 그리고 미분양도 많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이래 되니까 심리가 얼어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리는 어떻게 보면 2차 요인입니다. 2차 요인이고 조금 지나고 나면 심리가 완전히 하락 그래서 심리가 얼어붙으면 그 다음에 지금 대구 부동산이 왜 가격이 하락하느냐 그때 이야기할 때는 1차 요인을 심리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심리는 최초에는 심리가 얼어붙으려고 하면 공급량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전세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심리가 얼어붙고 그리고 나서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 이제 뭡니까 그것이 1차 요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심리가 있죠. 심리가 1차 요인이 됐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심리가 1차 요인이 아니었다 이거죠. 전세가라든지 미분양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많아진다 하니까 이제 심리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하고 이제는 2022년 여름 지나고 나서 심리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거죠. 얼어붙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가 1차 요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반등이 언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23년 12월에 매수를 생각하겠다 24년 2월에 매수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길 수도 있고 보통 뭡니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기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V자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U자 이 기간이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될 거냐. 2021년 11월 달부터 대구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지금 1년 동안 하락하고 있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옆으로 횡보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더 내려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보통 1차적으로는 전세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내려가니까 매매가도 내려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당기는 지금 이런 시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 연말 되면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은 더 늘어 있을 겁니다. 더 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 풀리겠죠. 정부 정책이 풀리고. 자, 그래서 미분양도 어느 정도 소진되고 공급량도 지금 뭡니까? 역대 1위로 많은데 이것이 지나가야 되겠죠. 문제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요 시점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 책에서는 수성구 12개, 중구 6개, 달서구 6개, 뭐 24개입니다만은,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고 절대 하지 말았겠는데, 참고를 한다는 게, 자, 이 외에도 사실 큰 금액으로, 제가 주로 여기서 24개 했는 것은 한 3억대에서 10억대, 요 사이의 아파트를 매수 후보군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뭐 12억 정도 생각하시면 더 좋은 아파트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한 3억대 아파트에서 한 10억대 아파트, 자, 요걸 봤는데, 자, 그러면 언제냐? 자, 언제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냐는 알 수 없고, 요 전세가, 미분양, 정부 정책, 공급량, 뭐 심리 급등하는 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야 되겠죠. 금리가 이제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횡보해야 됩니다. 횡보하고 어느 시점에 좀 하락하는 기미 또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주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사이트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아실 같은 경우 보면 있죠. 여기에 공급량도 있고 미분양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급량 보면 분기별도 있고, 자, 월별 추이도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21년 지금 22년부터 해가지고, 자, 분기별로 보고, 자, 월별로도 쭉 봐야 됩니다. 그렇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입주할 당시에 가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미분양 추이도 이렇게 쭉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분양 추이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북구 지역만 나와 있는데 전체 지역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는 미분양이 2만 1000세대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500세대인데 제가 볼 때는 12,000세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 연말 되면 제가 볼 때는 14,000, 13,000에서 15,000, 많으면 15,000까지, 한 13,000까지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미분양이 소진되는 그 시점도 추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주택 가격 심리 있죠. 주택 가격 심리도 여기 보면 더보기 여기 보면 있죠. 이 더보기 보면 여기에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 심리 있죠. 자, 심리를 보면 지금 이게 2008년도보다도 심리가 더 안 좋다 하는 겁니다. 2008년도는 8.6인데 지금은 7이다 이거죠. 7이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리가 더 안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에 심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었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많고 금리가 오른다 하는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매수자가 조금 꺾이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심리다. 근데 최초 해석할 때는 심리가 저는 1차 요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커몽 사이트를 보면, 커몽이 더 보면 여기 전자책 클릭하면 전자책에 보통 이렇게 일면이 있죠. 일면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거래가 아주 많이 된 그런 건데, 뭐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면에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대구 시민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외지인들이 대구 부동산이 궁금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죠. 이게 23년 12월 달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래 묻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본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가 만약에 23년도에 8월 달에 입주한다. 그러면 요때 아주 한두 달 있죠. 한두 달, 몇 달 상간에 해가지고 그 인근의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급매, 초급매
그리고 전세 가격, 그리고 뭐 뭡니까 금리,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 미분양 소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정부 정책, 공급량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이게 어떻게 소진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 신규 주택도 매수를 안 하는데 구축을 매수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미분양 요구를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미분양이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지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좀 관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대구 전역으로 봐서는 특정 지역에 이렇게 입주가 몰려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런 것도 시기별로 잘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특정 시기, 뭐 23년 10월 달에 나는 사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죠. 물론 지나고 보면 이때가 저점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2억대, 3억대, 5억대 매수 후보 리스트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그런 거고, 타이밍은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뭐 제 책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수억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건데, 뭐 한 8월달, 10월달 되면 어떻게 보면 2010년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주위에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사는데 혼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운,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지만 여러분이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